안녕하십니까. ESG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ESG 공시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재무정보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ESG 데이터를 재무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보고서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관점에서 ESG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내부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26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실무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SSB 대응은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경영관리 체계의 구축입니다. 크게 5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공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준비하세요. 이미 모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자료 요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재무회계 부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재무제표와 일관된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셋째, 기후공시의 4대 구조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체계화하십시오. 넷째, 데이터 수치 그 자체보다 산출 근거를 관리하세요. 마지막 다섯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미리 모의공시를 해봐야 합니다. 결국 지속가능성 이슈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KSSB 대응의 본질입니다. 오늘 강의의 아젠다입니다. 왜 지금 KSSB가 중요한지, 공시 전환의 배경을 짚어보고 무엇이 바뀌는지 핵심 변화 4가지를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 공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함께 하시죠. 우선 왜 지금 KSSB인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왜 지금 KSSB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ESG 공시가 재무정보로 전환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 배경과 로드맵, 그리고 기준 체계를 살펴보며 우리가 왜 당장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많은 기업이 아직 나중에 법이 바뀌면 그때 하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의 룰은 바뀌었습니다. 첫째,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KSSB 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이 ESG를 제2의 재무제표로 취급합니다. 투자자가 재무제표와 함께 ESG 정보를 읽는다는 거죠. 셋째, 거래처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협력사에 ESG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죠. 여러분, 의무 시점이 도래한 뒤 준비하면 늦습니다. 골든타임인 지금이 바로 경영관리 체계를 바꿀 시기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ESG 공시는 이제 재무제표와 함께 익히는 정보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같은 기준입니다. 보고하는 기업과 기관, 그리고 기초가정이 재무제표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둘째, 같은 품질입니다. 완벽한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 같은 책임입니다. 내부 통제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 검토자, 승인자가 명확하고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처럼 ESG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가 진행됩니다. 2029년엔 5조 원, 2030년엔 2조 원 이상 기업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코프 세배출량인데 3년의 준비 기간을 둡니다. 또 하나는 면책입니다. 예측치나 제3자 정보에 대해선 세이프하버, 즉 면책 조항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세부 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SSB 기준 체계는 크게 제1호와 제2호로 나뉩니다. 제1호는 일반 요구사항으로 보고 범위나 재무 연계, 중요성 판단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제2호는 기후 관련 공시인데 이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ISSB의 S1, S2 기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 정합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후 공시가 가장 먼저 적용된다는 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제 기준인 ISSB와 국내 기준인 KSSB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IFRS S1이 제1호로 IFRS S2가 제2호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여건을 고려한 수용 가능성을 고민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전 세계 30여 개 관할권이 ISSB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 무엇이 바뀌는가입니다. 재무 연계, 기후 공시, 연결 기준, 데이터 투명성, 이렇게 4대 핵심 변화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핵심 4가지는 결국 재무처럼 관리하라는 신호입니다. 첫째, 재무 연계입니다. 보고 기업의 범위와 기간을 재무제표와 똑같이 맞추십시오. 둘째, 기후공시입니다. TCFD 기반의 4대 구조로 데이터를 뽑아야 합니다. 셋째, 연결 기준입니다. 비상장사나 중소협력사도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대상이 됩니다. 넷째, 데이터 투명성입니다. 수치 자체보다 그 산출 근거를 어떻게 문서화했느냐가 인증의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 변화인 재무 연계입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제는 지속가능성 정보도 재무제표와 같은 기업, 같은 기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회계 부서의 참여입니다. ESG팀이 혼자서 수치를 계산하고 나면 나중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와 왜 다르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연결 범위나 내부 거래, 제거 방식도 재무 정보와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ESG팀에서만 자료를 만들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 변화, 기후공시는 4대 구조로 정리합니다. 첫째, 거버넌스입니다. 기후 리스크를 이사회가 직접 감독하고 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입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회사 사업에 어떤 재무적 영향을 주는지 밝혀야 합니다. 셋째, 위험관리입니다. 기후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넷째, 지표 및 목표입니다. 온실가스 스코프 1, 2 세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공시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변화인 연결 공급망 이슈입니다. 이제 비상장 협력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공시를 하려면 공급망 데이터를 알아야 하니까요. 결국 협력사 입장에선 왜 우리 데이터까지 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대응 인프라를 미리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협력사엔 명확한 요청 양식을 주고 연결 배출량을 계산할 때 법인 간 중복 거래나 경계 설정을 조기에 정비하십시오. 데이터 수집은 이제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네 번째 변화, 데이터의 우선순위입니다. 흔히 처음부터 완벽하고 정확한 수치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스템부터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준과 계산 방식으로 이 수치가 나왔는가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과 추정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제3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검증 가능성을 만드는 게 첫걸음입니다. 수치 100점짜리 보고서보다 근거가 탄탄한 80점짜리 보고서가 인증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많은 기업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ESG팀 단독 대응입니다. 이 경우 재무 데이터와 연결이 끊기고 누가 책임지는지 불명확하며 산출 근거가 없어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일회성으로 보고서 한 번 쓰고 끝나는 운영 체계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제는 이사회와 CFO가 주도하고 재무사업위험관리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전사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도는 지금 지속가능성 공시에 맞게 재설계되어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파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앞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조직에 녹여낼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인해 보시죠. 대응 전략 5가지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보고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십시오. 첫째, 의무가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둘째, 재무회계 부서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셋째, 기후공시 4대 구조로 체계를 잡으십시오. 넷째, 데이터보다 산출 근거 관리를 우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의공시를 통해 내부 통제를 미리 점검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KSSB 기준을 수월하게 통과할 것입니다.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CFO와 이사회가 공시를 총괄하고 승인하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ESG 전략실은 총괄 역할을, 환경팀은 배출량, 구매팀은 공급망 데이터, 재무팀은 연결 재무제표와 일관성, 생산팀은 현장 원단위 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재무회계 부서의 참여가 조직 설계의 핵심입니다. 부서 간의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전사적인 협업 시스템, 여러분의 회사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까? 공시 항목별 준비 자료 리스트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기후 리스크, 목표 관리 등 항목마다 데이터, 기준, 증빙, 담당자를 세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는 누가 배출 개수를 관리하는지, 그 개수는 어떤 기준을 썼는지, 증빙 자료는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표로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서별 담당자가 이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표를 만들어 운영해 보세요. 공급망 대응, 즉 스코프 3 데이터 수집 체계입니다. 4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범위 설정, 그 다음 자료 요청 표준화, 수집 및 검증, 마지막으로 산정 및 반영입니다. 실무 포인트는 반복 대응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협력사에게 매번 다른 양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협력사는 지칩니다. 미리 통일된 양식을 만들고 산정 인프라를 갖추어 두십시오. 혹시 제3자 데이터가 불확실하다면 그 데이터의 가정 근거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아야 나중에 면책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에 대비한 내부 통제 관리입니다. 지속 가능성 정보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인 ICFR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산출 근거를 문서화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작성 검토 승인 프로세스를 거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이 와서 보는 것은 결과 수치가 아니라 이 수치가 어떻게 생성되고 통제되는가 하는 그 과정입니다. 즉, 수작업이나 엑셀 한 파일에 의존하는 관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인증받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3단계 대응 로드맵입니다. 스텝 1은 진단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떤 격차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스텝 2는 체계 구축입니다. 데이터 통제 프로세스를 만들고 산출 근거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마지막 스텝 3는 모의 공시입니다. 실제 공시와 똑같은 과정을 미리 겪어보면서 오류를 잡아내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스텝 1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담당 부서, 데이터, 기준, 증빙, 일정, 연계. 이 6가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수집 경로가 확보되었는가, 산정 방식이 문서화되었는가, 증빙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가, 재무제표와 정합성이 맞는가. 이 리스트를 팀원들과 함께 하나씩 체크하며 공시 대응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선제적 준비, 재무팀 참여, 기후 4대 구조, 산출 근거 우선, 모의 공시와 내부 통제. 이 5가지는 ESG 공시를 준비하는 모든 기업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KSSB 대응은 결국 ESG 데이터를 재무정보처럼 탄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한 줄 결론을 여러분의 공시 전략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KSSB 대응은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부관리 체계를 조금씩 갖춰보십시오. 지금 준비하는 기업이 다음 단계에서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습니다. ESG 정보 공시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ESG 한성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시 대응을 응원합니다.